오랜만에 리플 소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우리 거래소 리플 홀더들이 손실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걸 판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조가 넘는 돈인데 왜 코인베이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고 어떻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플이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리플 가격이 지금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불장 때 뭐 10,000원을 갖지 않을까? 5,000원을 갔을 것이다. 전고점을 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다들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죠? 그 와중에 이런 뉴스가 한국에 등장을 했는데 코인베이스, SEC와 소송, 리플 지원 동참, 법정 의견서 제출 이런 식으로 뭔가 코인베이스가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의 편에 섰다 이런 느낌의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가 리플 편에 섰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 홀더들의 손해액을 추산해서 제출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에 선 게 아니라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추산했다라는 데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고 그리고 왜 150억을 불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최종적으로 150억 달러 vs 10억 달러 이것은 SEC의 예상을 벗어난 혼돈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논리 싸움에서 숫자 싸움으로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싸움은 보통 논리의 싸움이죠. 그죠? 서로 각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서 판사를 설득시키고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소송의 과정인데 코인베이스는 여기에서 단순 논리 싸움이 아닌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숫자 싸움으로 분위기를 바꾼다라는 거죠. 단순한 논리 싸움보다는 숫자를 들이밀면 확연히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측 변호사가 판사에게 보낸 증거자료 문서입니다. 판사님, 저는 코인베이스 측 변호사입니다. 이 서신은 리플 측과 선조율 후에 제출을 하는 것이고 브리핑 사본을 증거자료 A로 제출합니다. 우리가 제출한 이 자료는 법원이 통찰력이 있는 관점을 통해서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거죠. 우리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 플랫폼이고 리플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거래소들에서 리플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시장 가치가 무려 150억 달러가 감소했고 이는 코인베이스 고객에게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고객들의 손실을 축소할 수 있도록 SEC에 청원을 했고 적어도 이런 과정에 대한 적절한 통지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라고 하면서 SEC의 소송으로 갑작스럽게 리플이 상폐가 되고 우리 고객들의 손실이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리플과 SEC의 문제가 아닌 코인베이스와 수백만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완벽한 문장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단순히 이게 리플과 SEC에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고객, 그러니까 리플 홀더들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플 편에 서야 했다로 시작을 하죠. 코인베이스는 손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손해를 내세웠고 이는 SEC가 리플 홀더들이 어떻게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플 홀더가 여기에 끼지 못하게 SEC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리플 편에 선 거다. 그리고 SEC는 홀더들이 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막았지만 이걸 우회해가지고 뚫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충 뭉뚱거려서 큰 손해,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 150억 달러라는 손해를 딱 명확하게 명시를 했죠.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금액은 리플사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금액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리플사와 조율이 된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150억 달러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시장 전체에 룰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개별 코인을 선택적으로 조지는 선택을 했죠.
그런데 이 조치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과 규모가 관리 예상국 OMB가 지침으로 제공한 금액 10억 달러의 15배를 넘어섰다는 점, 그러니까 손해가 150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관리 예상국 OMB가 지침으로 제공한 약 1조 원의 손실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이런 기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SEC는 범인을 잡으려고 엑셀을 밟다 보니 초행길이고 해서 좀 거칠게 몰다가 애들도 좀 다쳤습니다 라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코인베이스는 범인을 잡으려다가 30km 속도 제한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50km로 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크립토가 SEC 입장에서 초행길이라고 하지만 제한 속도를 5배 넘겼네요 라는 문장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논리 싸움에서 숫자 싸움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더 임팩트 있게 판사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논리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겐슬러 의장이 이야기한 몇 가지 액션에 대해서도 아주 현명하게 대응을 하는데, 모든 코인이 대부분 주식에 해당한다 라고 겐슬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너네 원래 제대로 시점 못 올리면 다 자르고 세일즈 인원 다시 뽑을 거니까 알아서 해 라고 영업 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새로 입사한 축구 선수 출신의 영업 사원에게 영업 부장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야, 너 축구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축구팀이 계속 지기만 하면 어떻게 해? 그 선수 방출되지? 라고 영업 부장이 물어보니까 그 신입 사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수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선수를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팀 전체가 문제가 있으면 대개 감독을 갈아치우죠 라고 하면서 아주 뼈있는 이런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이건 코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SEC가 문제다. SEC가 무언가 변화가 있거나 SEC를 이끌어가는 누군가를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코인베이스는 그대로 SEC에게 돌려준 거죠. 코인베이스가 말을 해요. 모든 코인들이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수다. 한두 놈이 잘못했으면 그 놈을 고치면 되지만 지금은 SEC의 룰에 따르면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과 호환되지 않는다. 그럼 규칙이 문제일까? 코인이 문제일까? 이게 본문에 있어야 했는데 이 내용이 후반부에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미리 말해가지고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어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놈 잘못한 거면 한두 놈만 조지면 되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150억 달러가 손실이 났는데 제일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후속 액션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냥 여전히 개별 코인만 톡톡 집어서 너 고소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이건 순서에 맞지 않다. 이건 헌법에서도 제공된 보호장치 중 하나다. 리플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후속 조치 코인들도 전부 다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를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인베이스는 SEC에 대한 퇴로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또 제안을 하는 거죠. SEC가 문제가 아니라 1930년대에 만들어진 증권법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고쳐가면서 같이 조율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거 고쳐가면서 리플 소송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퇴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정이 너무 성급했으니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모두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고 너네도 지금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이 증권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증권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쳐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적당히 좋은 그림 나오겠죠? 라고 또 우회해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힌만의 스피치가 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짚고 넘어갔습니다. 힌만도 SEC의 임원이었죠, 그죠? 2018년도에 리플이 나오고 나서 시총이 3위가 되었는데 SEC의 힌만은 비트와 이더 같은 기능이 풍부하고 성숙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건 당시 CFTC 의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SEC가 리플을 포함한 어느 정도의 히스토리가 충분한 코인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리플을 포함한 다른 코인들도 건드리지 않겠네 라고 업계는 해석을 했다라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그 시장의 컨센서스에 맞춰서 거의 2년 가까이 리플로 장사를 해온 거고, 그러니까 거래를 지원해 온 거죠. SEC의 소송 발표로 인해서 150억 달러의 시장 가치 하락이 이뤄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손해액을 유통량 기준으로 하는 시총 갭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SEC는 소송으로 인한 상장 폐지가 이 정도의 가치 하락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월드와이드 시장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니까 잠시 그냥 내렸다가 반등하겠지, 또는 어느 정도 살짝 충격이 있고 말겠지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리플을 보유하고 있었던 다양한 투자 회사들까지 촌각을 다투는 매각 프로세스에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야 빨리 팔아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그냥 마구마구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특히 송금 비즈니스와 관련된 회사들과의 계약까지도 박살이 나버린 게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SEC의 예상치를 아득하게 그냥 넘겨버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시총의 하락이 오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손실을 맞게 된 거죠. 가볍게 코인 하나 미국에서 상장 폐지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 부분이 퇴임 직전 SEC의 고위 간부들의 패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 그냥 밀어붙여 라고 한 게 이런 엄청난 파도로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다른 거래소는 가만히 있고 자료 요청에 대한 대응도 마지못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리플 편을 들어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름 정부와의 커넥션이 견고한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SEC와의 척을 지면서까지 리플에게 지원 사격을 해주는 점도 약간 과도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코인베이스는 어쨌든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위법하지 않게끔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SEC와 이렇게 척을 진다? 잘못하면 본인들도 또 타겟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꽤나 위험한 결정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리플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 꽤나 시원한 내용이 있기도 하네요. 그죠? 어쨌든 코인베이스가 정확하게 손실액을 추산을 해서 판사에게 제출을 했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리플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논리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만든 문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코인베이스의 한 방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리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